네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제주도의 자랑, 제주도의 대표 건축가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 제주국제건축포럼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애 많이 써주신 분이시죠. 양건 건축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우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이시고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박사학위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성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제목이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수복형 도시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를 받으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15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건축 설계를 가르치시면서 제주 건축의 정체성 모색에 주력해 오신 건축가님이십니다. 2007년부터 가우 건축을 설립하셔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다수의 건축상 수상에 빛나는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양건 건축가님 무대로 모시고 강연 들어볼 텐데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은 쭉 이 행사를 만들던 입장에서 오늘 또 이제 그 김종찬 위원장이 이끄는 시즌 2에 와서는 이제 소위 이제 선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작가로서 건축가로서 저희의 얘기가 반,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주의 건축가로서 제주 건축계의 지역성 논의를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끌고 갈 건가 하는 얘기 반,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오늘 뉴 컬티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컬티베이트, 굳이 우리 이 건축 얘기에 컬티베이트라고 해서 경작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썼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 현상과 그 사회 현상에는 이제 산업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 전반을 다 아우르는 얘기 속에서 우리의 지역성 얘기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이제 건축은 이제 그 컬티베이트 범주 내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컬티베이트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라고 하는 게 왜 붙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현재의 동시대성을 좀 넣자라고 하는 차원의 그 얘기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의 구성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그 컬티베이트 속에서, 그리고 그 지나온 시간 속에서 뭐 좋은 것도 있고 이제 우리 가오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얘기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진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시대적인 사고로 들여다보는 것을 저희 건축으로 한번 풀어볼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새로운 지역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역성에 대비해서 새로운 지역성이라고 한 걸 갖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건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로 구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죠? 어디로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파트 1에 컬티베이트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할 때 들고 다니는 첫 번째의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시면 뭐 우리가 늘 듣고 왔던 이제 하늘과 땅하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연결된 현상들이 하늘에서는 기후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땅에서는 토지와 지형 등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인간 사회에는 뭔가 이제 사회 관습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관계를 맺어주고, 그것에서 비롯된 것들이 저 빨간 전선으로 된
것을 이제 컬티베이트라고 좀 표현한 겁니다. 그런 행위의 일반적인 것을 다른 데서는 이제 이걸 이제 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풍경의 모습들이 컬티베이트의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 풍경이 되는 것이고, 풍경이 곧 로컬 컬러, 지역색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제주에 컬티베이트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난 시간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은 이제 그 친구이자 그 사진가인 그 강정효 씨한테 이제 빌렸는데, 이러한 그 구룡말리라고 하는 밭담들의 모습들도 이 하나의 이제 그 밭담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주변의 자연 경관과 하나가 돼서 풍경이 되고, 이게 곧 우리의 그 머릿속에 우리의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 마을 어귀에 있는 이런 폭랑과 돌담, 그리고 초가집,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현재의 삶과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원풍경으로서 우리의 그 지난 그 컬티베이트의 흔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마을 이렇게 초가집은 사라지고 다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지붕은 개량됐지만 그러한 마을 구조들, 우리가 살았던 어떤 삶의 리얼리티는 그대로 지금 누적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한편에서는 그러한 바다의 그 어로에서 비롯된 도대불이라든가 그에 이어진 어떤 그 산업, 이런 것들이 그 자연차기도입니다만 그런 풍경들과 어우러진 이것들이 우리의 원풍경이고 원 컬티베이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을마다 삶을 살기 위한 생명수로서의 어떤 이 식수원, 이 물통들도 우리의 그 삶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컬티베이트의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이 컬티베이트의 원풍경들이 뭔가 이렇게 산업이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농업들도 조그만한 이 농사에서 대규모 기업형의 농업으로 대형화되고, 또한 농업 방식들도 그냥 밭 농사 내지는 논농사가 아닌 그 자연과 그거를 조절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제주의 풍경들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 산업으로 우리가 쭉 살아왔던 것이 1960, 70년대 되면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회의 주요 산업으로 작동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학여행의 성지가 되기도 하고 신혼여행의 성지가 되기도 하는 70년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대형 자본들이 서서히 모여들면서 그런 이 하얏트 호텔 중문관광단지라든가 제주 시내에도 카르텔 같은 이러한 그 관광으로 말미암은 이 풍경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도 역시도 컬티베이트의 한 단편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좀 재미있기보다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과연 이 관광이라고 한 것이 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컬티베이트가 계속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 리얼리티에서 만들어져 왔던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느 날 우리의 삶보다는 우리의 삶, 다른 자의 삶, 타자의 삶을 더욱 중요시하는 그러한 시각의 전환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은 이 일상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그 컬티베이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급기야 국제자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7대 선도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관주도의 중앙 정부 주도의 우리 제주민의 삶하고는 어떻게 보면 유리되어 있는 대상화된 그런 그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 이거 역시도 컬티베이트 내에 포함됩니다만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민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이런 타운 설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타운하우스도 있을 거 있고 대형 리조트들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관광이라고 하는 산업에 치중된 그러나 우리 제주 사람들의 삶하고는 조금 유리되어 있는 이러한 풍경들이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컬티베이트의 어떤 그 가치랄까 그것들이 우리 일상이라고 한 것하고 멀어졌을 때 끊어졌을 때 심각한 어떤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들을 학습하게 되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우리의 삶의 그 교훈으로 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지속성을 잃고 이런 그 실패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죠. 그런데 그런 이면에도 우리의 그 민초들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고 일상에 연결된 그 컬티베이트들은 지속적으로 어느 한편에선가는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책은 2015년도에 제주 건축사회 특별자치도 건축사회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제 그 특별히 한 사업을 했습니다. 발간 사업을 했는데 제주의 지역성을 한번 재정립을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발간 사업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 기획의 그 초점은 무엇이냐면 제주의 지역성이라고 한 거를 누가 정의하고 이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이 시점에서 지역성을 논할 수 있는 필드 장을 제안하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앞에 김창호 위원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만 두 가지의 용역을 하게 돼요. 하나는 제주의 건축 역사를 통사적으로 보는 수지개축을 만드는 그런 용역이 하나가 있고 이 앞에 보여드리는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동시대성이라고 한 것을 지역성의 어떤 개념에 집어넣자고 하는 그 시도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그 건축가가 아니고 그 중앙에 있는 김광수 교수한테 팀에다가 제주의 동시대성 사회 현상을 통해서 제주 건축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용역을 한번 해두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평의 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통사적인 시간축과 이 동시대의 수평적 시간축을 딱 제안하고 이 안에서 우리의 그 지역성 논의를 쌓아가자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이때의 우리들이 아이디어였고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몇 가지의 그 주제어들이 있었습니다. 주제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는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고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제주의 이미지들이 상품화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죠. 제주의 이미지들이 상품화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요즘 리조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스테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뭔가 제주의 뭔가 옛 마을을 그래서 출발한 그런 건축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은 한편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으나 한편은 너무 그 제주의 이미지를 그 표상만 캡처해서 콜라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주화 유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정주하고 있는 제주민이 있고 그 새로운 그 제주를 살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관광으로 온 것이고 이 현상은 살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에서 그 차이가 있죠. 그런 이제 그 문화 이주민들의 발생들을 본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나가 네 번째가 제주의 그거는 도시와 농촌이 너무 근접해 있는 현상이고 이거를 어반과 루랄을 그냥 이렇게
복합된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는 시각이 그걸 제안합니다. 그게 루바니즘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제안하는데, 그리고 5번, 6번은 이제 조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정적인 어떤 컬티베이트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지금 현 시대의 동시대의 이 사회 현상들이고, 이거를 이름하여 제주 현상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이 결과적으로 지역성 논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여러분 여기 다 계시지만 개개인의 얘기로 다시 던져졌어요. 그 공이 그동안은 누군가 해줄 것이다, 뭔가 행정에서 이것을 뭐 해가지고 정리해 줄 것이다 그러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고 맞지도 않는 기대였죠. 여러분들이 지역성을 논한 판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자신의 어떤 그 스케일과 레이어 속에서 위에서 작업들을 해나가시라고 한 것이고, 이러한 그 제주 현상을 긍정적인 것만, 우리가 아까 부정적인 것 교훈을 얻었다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것만을 갖고 그 제주 현상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어떤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세르반테스가 그 건축가 없는 건축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일상의 삶에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그러니까 동시대성, 지금 현재에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살아 있는, 그러니까 뭔가 제주가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이 곧 이 제주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제주 현상이고, 이러한 제주 현상으로 말미암은 경작을 뉴 컬티베이트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리고 이런 것이 오늘 주제인 로컬 컬러에 연결된 것이고, 이게 곧 제주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경작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주제가 로컬 컬러입니다만은 그 판을 깔아 주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판을 깔아 주어서 저도 이제부터는 아까 모드를 바꿔서 저희 건축가로서 이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주의 지역, 너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를래?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서투른 익숙하지 못한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어떤 거칠음의 미학을 볼 수가 있고, 그것도 제주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해왔었는데, 최근에 저희 생각은 이제 포로시티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 포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세르반테스도 마지막 몇 개 프로젝트는 이제 포로시티에 연결된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되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공국이 많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포로시티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연결된 건축가들이 꽤 어떤 액션들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스티븐 홀이라든가 안도 다다오도 이렇게 요즘 최근에 많이 집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런 거라든가, 이게 과연 그러면 제주성이냐 네가 말하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기댈 게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냐면 왼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자연 환경, 토질, 예를 들어서 물이 쉽게 빠지는 이 다공의 토질을 의미 있는 것이고, 그런 바람이 많은 자연 환경으로 말미암은 이 다공의 돌담, 인문 환경이죠. 이런 것들이 1차로 얘기하는 구멍이 많은, 공극이 많은 그런 다공성의 성질들을 갖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거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연 환경이 이미 베이스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른쪽의 부분은 소위 말하는 발테 베냐민이라는 철학가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경계가 소거된, 흐려진 이러한 상태를 다공적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개념으로 내놓는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나폴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 나폴리 연구에서 그런 그 개념을 내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우리의 마을에서도 아니면 전통 건축에서도 이미 존재하더라. 그래서 어떤 그 이 제 오른쪽의 윗 그림은 올레입니다만 이 올레가 과연 그 공적인 공간이냐 아니면 프라이빗한 공간이냐, 그 중간에 경계에 있는 뭐 중간 영역이냐 하는 어떤 그 경계가 소거되어 있는, 그리고 어떤 그 돌 올레에 돌 창고가 만들어지고 문이 뚫리고 저 집이 나중에 또 뭐 주거로도 쓰이고 계속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뭐 놓고 없애지 않고 계속 바뀌어 가면서 써가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흐린 이런 거를 2차적 코드로 2차의 그 다공성의 정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제주의 건축과 도시를 얘기하는데 하나의 그 단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그 최근에 이제까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제주 현상에서 그 몇 가지의 그 이 경향들이 나타나죠. 사회의 경향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어떤 그 제주가 이게 대한민국의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상징화되면서 그 기업들이 이제 제주를 이주하게 되고, 물론 이제 그 공해가 없는 그런 기업들입니다만, 그리고 아까 정주와 유목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의 주민들이 탄생한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와 그 어르신 세대 간의 그 이 삶을 대하는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 철학의 차이들이 좀 발생하더라. 그런 것들도 건축에 이제 그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뭐 전국 어디서나 있겠습니다만 이 도시 재생 개념들이 출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의 연속성들을 뭔가 좀 더 이렇게 가치 있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출현하는 것이고, 재미있는 것은 관광 산업조차도 이제는 관광 1차와 3차를 복합한 4차의 그 새로운 산업들이 제주에 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이 현상 간에 트렌드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그냥 오므니버스식으로 그냥 나열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의 관습들도, 전통적인 관습들도 옛날 저희들 그 주거 주택을 보면은 그 제빵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었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뭔가 집에 모든 그 관혼상제의 행사가 그 자기 집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주택의 플랜이 되게 플렉시블하게 그 행사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그 시대가 불과 80년대까지만 있었는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러한 모든 관혼상제가 집 밖에서 어떤 패실리티를 통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주 현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경향들 속에서 제가 오늘 그냥 저희 프로젝트를 하나씩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에 관련된 거는 넥슨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게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 회사의 지주회사 NXC 센터가 이제 제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그 문화의 지문으로서 그 시인이 내려오셔요. 시인이 내려와서 하는 것, 그리고 아주 젊은 세대인데 내려올 당시 40대가 될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그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제주의 삶을 동경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제 그 지미 스테이라고 한 것은 그 물려받아요. 그 땅을 우리가 그 농사 짓는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자식 세대는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갖고 뭔가를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카페와 그 스테이를 계획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 뉴 컬티베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 프로젝트로서 조그마한 전망대를 하나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4차 산업으로서 그 카멜리아 힐에 있는 그 가든을 이제 관광 산업화나 관광 자원화한 그런 프로젝트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그 제주 시내에 있는 그 장례식장 하나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대 선도 프로젝트에 더불어서 제주에서도 기업 어떤 외지 자본 밖에 쪽에 있는 자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업 유치를 많이 노력을 이렇게 정성을 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넥슨이라고 하는 이제 요 게임 회사인데요. 이 넥슨 게임 회사가 제주 오면서 그 지주 회사인 NXC라고 하는 이제 그 조그만한 그 오피스 빌딩을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저희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접근하는 방식은 이 나뭇가지 같은 이것들은 소위 말해서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거론하고 있는 각종의 그 자기들의 사업, 회사 이런 것들을 쭉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좀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 위치는 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꽤 이제 지은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위쪽에 있는 한라수목원 입구에 있는 그런 그 위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뭔가 개념을 찾아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끌고 나갈, 그래서 저희들 그 찾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팔아먹는 게 뭐냐? 게임이라고 하는 걸 팔아먹는 거잖아요. 게임 사업인데, 게임 사업이 궁극적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건 판이다, 재미다. 그리고 그 재미를 즐기는, 재미를 추구하는 인간 족속을 호모 루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모 루덴스와 판이라고 한 그 주제어를 만들어냈고, 거기서 이 놀이하는 인간들의 시원적 공간, 호모 루덴스 실바라고 한 거를 저희들의 이제 이 프로젝트의 그 큰 개념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결론부터 나옵니다만, 만들어진 이제 오피스의 빌딩이 이건데요. 아까 그 호모 루덴스 실바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그 개념은 세웠는데, 이게 그래도 사무실이고 그 기업 사옥이기 때문에 뭔가 이 기업을 상징하는 그 외형적인 그 제스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게임 회사지만 IT 회사고 그 뉴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갖고 뭔가 기념비성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다 한번 건축에서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컨셉 드로잉을 꺼낸 것이 그 르네 마그리트의 피레네이 성인데요. 공중에 떠 있는 아주 무거운 돌의 어떤 사람이 사는 성. 그래서 이 중력이라고 한 거를 이제 그 우리가 중력에 저항하는 그런 그 건축의 태도로서 그 이 기념비성을 만들고 하이테크를 다루는 이 회사의 그 상징을 만들자 하는 것이 그 저희들의 초기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옥이 이거고, 이쪽이 이제 그 컴퓨터 뮤지엄인데 엔터넌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요 아까 들어진 요 공간이 캔틸레바로 열린 공간이 이제 이 집의 이제 메인 엔터넌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안에 숨겨진 그 이런 그 이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곧 그냥 형태로 드러나는 거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곧 옆에서 보면 이런 건데, 이 안을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메스를 만드는 방식 중에 서브스트랙션이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온전한 덩어리가 있으면 거기서 뭐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형태적인 논리를 만들었고, 훗날 2013년도 프로젝트입니다만, 훗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때 커튼홀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 좀 덜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좀 너무 쉽게 평이하게 이 커튼홀을 풀었는데, 그거가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집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내부 중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웃사이드 부분인데, 그러니까 오피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메인 근무 공간 말고 이제 뭐 웨이룸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부속 시설들은 이제 그 메인 메스에 매달아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형태적인 어떤 자극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이어그램이 이제 뭐 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단면이 되게 이 단면이 되게 이제 무서운 그림인데, 그 구조팀을 여쭤보니까 이게 대단한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풀어보니까 이게 하나만 캔틸레버로 가고 나머지 거기다 이제 단수물을 거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방이 이 집의 아까 그 캔틸레버의 코너에 있는 그 룸인데, 여기는 이제 이 회의실, 그러니까 이 집의 가장 브레인 중에 브레인의 어떤 행위들이 벌어지는 그런 공간을 그 코너에다가 공중에 띄워놓은 그런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옆에 있는 부속동이면서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우리 건축가에게 어떤 뮤지엄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간에서 그 기회를 얻게 됐고요. 이제 이게 메인 동이고 여기에 이제 그 뮤지엄 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뮤지엄이 이런 박스가 아니고 그냥 그 타원형의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드렸는데, 소위 말해서 MD팀, 그러니까 디자인 팀에서 이 둥그런 덩어리에는 전시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리젝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화났죠. 조금 화가 나고, 그래서 그래, 완전히 니네는 그냥 박스 하나 줄게.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박스에 들어가는 그 밖에 있는 공간, 요것만 나한테 줘라 라는 태도로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지금 요겁니다. 요게 박스고, 요 밖에 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할게. 이는 알아서 해. 이렇게 지금 화풀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고, 이것도 역시 지금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신경 쓰는 디테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돌 덩어리가 그냥 땅에 이렇게 묻힌 것이 아니고 땅에서 좀 부유되어 있는, 플로팅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려고 했던 디테일이고요. 그러니까 박길영 교수님이라고 현대 건축의 비평을 하시는 분이 단순해도 너무 단순하다, 소위 말해서 고를 말이 없다, 이런 평을 받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을 고민해야 되니까 이런 뭐 모형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스타디는 했어요. 스타디는 했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법을 잘 모르시는 세르반테스나 이런 분들은, 우리 제주의 이 땅의 성격은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15m밖에 이제 우리가 높이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고, 거기에 지하까지 해서 약 한 18에서 19m가 이렇게 뚫리는 작은 애트리움을 여기다 꽂아 넣는, 그리고 눈치가 있는 분은 여기에 있는 요 사면을 인지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사면을 했을까? 이거는 이제 밑에서 쳐다봤을 때 공간이 더 깊어 보이게 해서 일종의 이 시각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한 태도로, 그런 의도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던 겁니다. 간단히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를 건축 작품을 제가 설명드리라는 거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회 현상에서 만들어진 동시대적인 컬티베이트의 한 단편들, 이런 줄기 속에서 이런 집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친구하고 이렇게 차를 한잔 마시러 조천이라는 동네를 갔어요. 조천 동네를 갔는데 이러한 물이 있고, 요 안에 안팎거리 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밖거리가 이문간을 포함하는 밖거리였어요. 그래서 쓰지를 않고 창고로 쓰고 있으셨고, 안거리만
요것만 카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 집도 하나 만들고 조금 이 저기 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저 밖거리 이문관을 포함한 밖거리였고, 요게 지금 안거리였는데 안거리에 카페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태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이거를 이제 밑에 있었겠죠. 근데 이걸 띄워서 요만큼 덩어리를 다시 올려놓고 요 하부는 그 이문간과 창고 이런 기능,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시인이 사는 주거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박스로 하는 거가 아니고 요 올레길이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지거든요. 이 커브진 올레에 이런 메스들이 올레를 지나갔을 때 계속 대응하는 그런 메스들을 이렇게 껴넣어서 이 형태를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요게 이제 도대체 뭐냐 했을 텐데, 그냥 이 우진각 지붕의 모임 지붕으로 이걸 마무리하기는 좀 아쉬워서, 그래도 이제 이게 현대건축인데 그래서 지붕을 좀 부쉈습니다. 지붕을 부숴가지고 이 올레길을 거릴 때 요 코너인데요. 일종의 이정표처럼 뭐 등대처럼 그런 것도 하나 제스처로서 이제 넣은 것이죠. 이 집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제주석 현무암으로 이 집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동안 뭐 대부분 제주도의 건축들이 이 비용 때문에 가장 단순한 재료인 뭐 이렇게 스타코를 많이 쓰는데, 돌을 한번 써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지붕까지 온몸을 다 이제 제주 현무암으로 싸게 됐고, 그 현무암을 쌓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 제안은 이제 이런 어떤 통석들을 꽂아 넣어서 이게 볼륨의 텍스처를 현무암의 텍스처를 좀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썼었는데, 실제는 이제 그렇게 가지 못했고, 이제 이런 판석, 그러니까 돌을 쓰되 제일 싼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600에 900짜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두께 30mm 판석이죠. 그걸 갖고 뭔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었고, 그걸 얕게 점이고 요 사이에다가 경사면의 못따기를 좀 해가지고 수평의 줄눈을 좀 만드는, 그래서 그나마 그냥 판석을 붙인 것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이게 표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시도를 해봤던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건데, 이거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만들어진 그냥 덧붙여진 거예요. 이제 건축주가 요만한 집에서는 도저히 카페로서 기능을 덜 하니까 여기 앞에 바다에 면한 어떤 전망대처럼 그런 서브 공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붙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공간이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동네에 뭐 문화 행사, 공연, 뭐 북콘서트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은 후지지만 쓰임은 아주 명품이 되고 있는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안에서 보면 이런 다락방에 이런 코너 창이 있고요. 요 앞에 뭐 이렇게 또 모임 지붕을 한 면을 따가지고 바다와 대응하는 이런 테라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화 이주민의 현상으로서 아까 초기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젊은 부부가 한 쌍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마 40대 되나마한 부부인데 제주에 살고 싶어서 왔다. 관광 온 게 아니고 살고 싶어서 왔다. 어떻게 보면 이제 노마드이언이죠. 노마드이언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 때 느낌은 되게 과연 이 사람들이 제주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와일드하고 야생에 가까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이 갖고 온 사이트도 되게 이제 그 도시가 아니고 도시의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로서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태도를 좀 견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사이트가 지금 요거 그 당시에는 이것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큰 도로가 있고 신비의 도로인데요. 이 거기에 이제 덜렁 하나 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 사람을 위한 작은 그 이 성체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캐슬처럼. 그래서 그 밖에서부터 문 하나만 딱 닫으면 외부의 그 야생의 어떤 그런 그 위험으로서부터 이 집을 좀 이렇게 이 사람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그 전략을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처음에 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요렇게 요게 지금 벽이면서 담이면서 집의 벽이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문 하나 여기로 들어가야 여기에 이제 자기 주거고 여기에 이제 카페와 이제 조그마한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테이인데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들어와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월을 하나 이제 딱 앞에 넣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요거는 아주 퍼블릭한 거고 여기는 또 자기만의 이런 공간들이 또 성격이 다른 여기는 이제 주거에 연결된 것, 여기는 집내점이나 아니면 이 스테이 연결된 것을 이제 만들었고 여기에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이 공간이 이 전체의 프로그램을 엮고 연결하고 조직화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고 이 공간을 그냥 놔두기가 그래서요. 여기다가 이 스테이를 이렇게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북쪽인데 북쪽에서 이런 바람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가 서로가의 프라이버시도 보충하고 그 공간 내에 바람길을 만드는 그러한 작은 제스처도 좀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이 이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조경들은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건축주가 열심히 이제 이 집을 만들어 갔겠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몫이고. 그래서 초기에 이 어떻게 요 월, 이 앞판에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스케치했었던 이런 생각, 그 스케치했던 흔적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2층 카페고 이게 집내점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스테이인데 스테이도 조금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테이에 머무는 이유가 그 일상의 삶의 연속에서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일상에 탈출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주된 일상적이 않은 그런 그 이 잠의 체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침대 머리맡에 천창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밤에 뭐 자다가 이게 별자리도 보이고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는 것도 느끼고 뭐 그러한 한번 집이 아니고 밖에 나왔으니까 하는 그런 그 공간을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조경이 좀 만들어지고 해서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만 제가 제일 중요한 공간이라고 했던 게 이건데 당시 이거 금방 준공해서 얼마 안 된 사진이라 사진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2층 카페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아까 담이라 벽인지 집인지 집의 벽인지 담인지 모르는 어떤 그런 그 제스처들을 이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처음에 서두에서 이제 지미 스테이라고 그 운이 좋으면 그 부모님이 잘 그 부동산이 많으시고 농사를 건강하게 지으셔가지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이제 부동산을 물려받죠. 물려받는데 이게 내가 이제 농사를 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는 아주 훌륭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바다가 있고
요거는 이제 요 수문에 의해서 그 철새 도래지 하도입니다. 하도고 이 집의 어르신이 땅이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있었고 이미 여기를 그 이분의 누님한테 땅을 증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누님도 농사를 못 지으니까 스테이를 지었어요. 스테이를 지었고 이제 저한테 이 오신 분도 여기다가 뭔가 스테이를 지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농사를 못 짓겠어. 여기서 아버지는 여기서 지금도 농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스테이를 하고 카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누님하고 이 어떤 경관을 공유해야 되는데 경관 공유 문제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거는 그러면 이제 땅에 묻히십시오 쪽으로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래 밭이 있는데 이 밭을 이렇게 절개하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인 그 카페와 스테이를 꽂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 뒤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습니다. 이렇게 슬로프가 지기 때문에 이게 그 뒤에 있는 스테이에서 그렇게 경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서로가 이제 누님과 형제지간의 우애도 유지하면서 그 새로운 어떤 이 경작이라고 하면 경작인데 그런 이제 그 공간을 갖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렇게 땅을 저며서 들어올리는 거를 그런 형태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이런 게 이제 그런 초기의 모델들인데, 근데 이것까지 하기는 사실은 너무 자기적이다고 해서 전략을 바꾸고 그냥 박스를 하나 꽂아놓은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진 집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집이 이제 누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들어진 그 공간 내에 프로그램을 꽂아 넣는 방식도 그냥 넣진 않죠. 뭔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호수와 뒤에 있는 이 뒷마당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틈들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1차원적인 다공성의 표현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 틈에는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뷰 타겟들이 연결이 되죠. 조금 더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데다 이제 앞에 진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들이 다 이제 외부 공간을 연결시켜서 만드는 거고,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건축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따가 우리가 어떤 질문에도 있을 수 있는데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연을 하고 어떻게 일체화하느냐. 뭐 자연을 속에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것처럼 자연이 아니고 그냥 나대지 같은 그런 것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자기 집 안에다가 어떤 그 풍경을 끌어들여 오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집은 좀 그런 방식의 전략을 취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 개발, 도시라고 한 것들이 이제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유럽은 그 오래된 도시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무언가가 생명력을 계속 불어넣으면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고 아니면 이제 우리 아시아의 이 도시들은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원도심을 쓰고 어느 정도 쓰면 폐기 처분을 하고 다른 땅을 얻어서 다시 도심이 옮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도시의 그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쓰고 난 도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 도시는 엄청난 그 역사성과 정체성이 묻어 있는 공간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어떤 우리가 자성으로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우리가 썼나. 이 프로젝트는 지금 탐나문화 광장의 한 부분으로 쓰인 건데요. 탐나문화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금민 도정 때, 우금민 지사님 때 이제
현상 설계가 났던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떠돌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 구도심의 산지천변에 그 탐나무나 광장이라고 한 것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그때의 이제 사업의 출발이었죠. 그래서 이 여기가 김태환 지사 때, 시장님 때 복귀됐던 걸 다 뜯어내 가지고 다시 열어서 자연으로 돌려놓고, 다음에 이제 우금민 지사께서 거기에 좀 더 뭔가 이렇게 도시의 어떻게 보면 그 경제 활성화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 정책이 무엇일까라고 한 것에서 출발된 게 탐나무나 광장이라고 한 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탐나무나 광장에 그 건축 부분으로 이제 현상 공모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되는데 이 부근 지금 그 북수구 광장인가요? 여기가 그 되게 그 올레길이 남아 있고 그 민가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다 철거하지 않고 뭔가 그대로 이걸 활용해서 올레와 샵들이나 이런 그런 그 활성화된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다음 또 하나의 제안은 이 공간에다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을 이용해서 한 5층짜리 집인가요?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그 전망대를 하나 만들자. 이 탐나무 광장 이렇게 된 그 광장의 입구로서 이걸 만들자고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예산이 물론 문제죠.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다 취소가 되고 마지막 남은 게 전망대였는데 전망대도 그 4층짜리 집이 인근지 이 땅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철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 설계에 제가 건축가로서 같이 인볼브돼서 당선이 됐는데 이 프로젝트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민망한 그 당선자로 몇 년을 살다가 다행히 여기에 뭔가 이렇게 전망대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새로운 도정이 바뀌면서 이 예산이 아마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설계자인 저보고 그 전망대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이 옵니다. 근데 그때 여기 집이 있을 때는 뭔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집이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이 땅에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점유하면서 그 피난민들이 그 저쪽 어디입니까? 산둥반도 위쪽에서 내려온 배가 여기 정착을 하고 그 배에서 한 10년 동안 중국 화교들이 이제 사셨죠. 그러한 어떤 기념물의 그 선박이 있었던 공간이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일제강점기의 산재항의 어떤 하는 부분이었을 거고 그 공장들의 어떤 부분이었을 거고 역사적인 어떤 지층이 되게 많은 그 땅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망대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를 제안했어요. 그냥 심플하게 전망대니까 한 5층 올려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달아가지고 올라가십시오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그 지미 스튜디오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땅을 이렇게 저며서 이렇게 끌어 올려가지고 이게 장애인의 그 가능한 게 12분의 1인가요? 요즘은 18분의 1인데 그 경사로에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좀 올라가 보자. 그것으로서 전망대를 가름하자 하는 두 가지 안을 제안했고, 그 두 번째 후자의 안이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입니다. 근데 워낙 그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아까 콘크리트 하나만, 아까 이 시간이 주냐 보니까 여기 이거 하나 만들면 엄청나게 재밌는 공간을 만들던데 그런 수준까지 못 갔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있고 이쪽이 이제 바다, 그 큰 바다죠. 바다로 향하는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가 한 7m쯤 되는데 요 경사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높이는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뭐 이게 만들어 놓고 제가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이게 뭐 기능이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반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이 없다, 공공은. 그러니까 민간이 이걸 어떻게든 써도 좋다.
어떤 기능을 당신네가 넣어서 뭐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엑스트림 뭐 스케이트 롤러를 타도 스케이트보드를 타도 되고, 또 지금 요런 경사에 그 포터블 의자를 놓고 요 밑에서 공연을 해도 좋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도시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위들을 담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이거를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상시에는 지금 그 광장이 금방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가 어려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왔을 때 강력한 햇빛을 숨을 수 있는 그런 그 그늘도 제공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엄청나게 욕을 먹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신문에 올립니다. 지역 주민의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 이 땅에 이걸 만들 거면 주차장이나 만들어 주지.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마음 고생을 합니다. 이거 뭐 공공에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것에서 뭔가 시민들이 이렇게 치키타카가 있어가지고 될 거다 하는 그런 기대는 사라지고, 그런 이제 신문에서 계속 신문에 뜨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에서 전화가 오죠. 건축가님 이거 어떻게 답할까요?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뭐 이런 그림도 막 그리면서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그 얘기를 단서도 주기도 했었죠. 이게 살려줍니다. 2016년도인가 이제 그 건입동 마을에서 여기다가 가을이 되면 슈퍼문 에드벌런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저 뭐야? 그러면서 여기에 주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기 시작해요. 올라와 보니까 이거 밑에서 보는 거랑 산지천이 아니면 제주항이 달리 보이네. 이게 전망대로서 이 역할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주민센터에서 조그마한 그 액션 때문에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건축을 만드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그 시민의 수준, 시민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한 것,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이럴 것이다라고 건축가 단독으로 추측하거나 단정짓지 마라 하는 그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 이렇게 인스타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또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다음은 우리가 계속 농사를 지어오다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이라고 하는 산업이 제주의 주요 산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 농사와 관광이 어우러진 그러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농원인데요. 그 관광농원의 한 사례로서 카멜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백꽃들을 심어놓은, 세계의 동백꽃들을 심어놓은 정원인데, 이것이 원예 농사랍니다. 그것도 농사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농사와 그 티켓팅해서 그걸 이제 관람시키고 하는 그것으로서 이 관광 컨텐츠로서 이제 이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한 관광농원이면 이게 지금 뭐 법상 10만 제곱미터 이내니까 3만 평쯤 되는 그런 관광농원이고, 요 건물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초기에 갔을 때는 여기가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그 동선도 정리하고 여기 진입광장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금 여기가 좀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세르반테스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구경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든 거는 조그마한 식당입니다. 카페이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경관이 너무 좋고, 이 당시에 여기에 이 경관을 즐길 만한 어떤 그런 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카페이면서
그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까지 복합한 그런 프로젝트로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질서들이 이게 중첩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집을 배치하는 두 개의 그 축이 있었어요. 두 개의 축을 이게 겹쳐서 폴딩해서 그 형태를 만드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축하고 이런 축을 이렇게 접어서 형태를 만들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공간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접혀진 공간, 모델로 치면 이 공간, 이 공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주장이 가능한. 근데 이제 뭐 건축주는 관심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만 관심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초기에 다공이라는 얘기를 갖고 이제 2013년도부터 2023년도 약 10년 동안 저희 프로젝트를 쭉 배열했어요. 근데 이게 2017년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다공이라고 한 것, 그 전에 이제 다공까지 오는 개념이 전개 속에서는 관계라든가 뭐 인비주얼 퍼스라든가 경계 공간으로서 리미널 바디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오다가 이제 다공이 정착하게 되는데, 그 건축가가 좀 단순할 수가 있는데, 이 철학가 내지는 물리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에 되게 그걸 차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 들레즈라고 하는 이 철학가가 뭐 세상을 주름으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세상이 주름으로 된 막 그런 리을자 집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거. 혹은 자크 데리다라는 이 해초주의 철학가가 왜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하나 던지는 바람에 기둥이 내려오다가 공중에 떠 있고 해체주의라고 하는 건축이 만들어지죠. 그걸 형태적으로 만들다 보면 되게 이제 1차원적인 상황이 되는데,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또 바뀌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뉴턴 물리학이라고 한 것이 절대 진리라고 한 게 있었던 시대에서 이게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의 그 물질의 근본에 대해서 입자에서, 근데 이게 번역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 입자에서 이 파동으로 이게 이 세상의 근본을 이렇게 보는 눈이 바뀌죠. 그래서 건축에서도 파동이라고 한 걸 갖고 얘기하는 그런 건축가의 이 움직임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에 건축적인 어느 하나의 장치로서 루버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루버를 쓰는 이유가 이제 나도 파동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축에 넣는 이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는 현상을 빨리 해야겠네요. 이제 무아래라고 하는 건데, 무아래라고 한 것을 이제 집에 넣게 되는 겁니다. 집에 넣고 그게 이제 이 집의 메인 텍스처가 되는데, 이 텍스처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또한 제주석을 써요. 아까 제주석을 쓸 때 저희 원칙은 뭐다? 싸게 써야 된다. 그래서 60에 90짜리 30T짜리를 쓴다. 그거를 잘게 점여서 루버로 만들어서 붙인다 하는 것이 이 집의 이제 텍스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지죠. 이 집에도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주가 워낙 가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 벽은 건축주가 만들어서 갖다 놓은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다음 마지막 프로젝트인데, 장례식장이라고 한 것, 아까 우리 세르반테스 장례식장 했었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이 화장장은 아니죠. 우리는 거기서 그냥 어떤 행사만 하고, 화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시설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 이제 이 공간이
다 뭔가 좀 부족하죠. 우리가 아쉬운 시설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그 기회가 저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 그림은 당연히 공항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상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공항 인근에 이 사이트를 가게 되는 거고, 이 사이트를 저는 이제 오케이 한 거가 많은 민원이 벌어집니다. 장례식장이라고 한 것이 이제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을에 이런 그 혐오 시설이 들어와야 되냐, 많이 민원이 벌어지는데 어떤 건축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시에서의 그 이런 패실리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가 맞다. 죄송스럽지만 마을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지어졌고요. 옛날 우리들의 이제 그 모습, 이건 뭐 저 때만 해도 이런 건 없었고 제가 어릴 때의 모습이죠. 이런 장례식이 사라지고 이제 어떤 시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이별의 어떤 상징성을 놔야겠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이별의 상징성으로서 그 혼의 길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 어떤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의 스케치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의 길이 있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다공적인 어떤 그 구멍들이 뚫려가지고 한쪽은 한라산이 보이고 한쪽은 바다가 보이고 시가 보이고 뭐 이런 그 주변에 이렇게 경관들을 꽂아 넣어가지고 자연하고 뭐 일치화시키는 이러한 전략으로 이 집을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스케치가 이제 소장님이 이거 하나 해주면 집은 도면은 그려져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고 뭐 이게 단면이고 이게 평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혼의 길, 여기서부터 사계층을 뚫는 그런 이제 계단의 공간을 이 가운데에 꽂아 넣게 됩니다. 이 공간이죠. 그래서 아직 서류상으로는 준공이 안 됐어요. 집은 다 됐고. 그리고 역시나 그 루버라고 한 것, 아까 그 아직까지 건축은 입자가 아니고 파당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 건축 계획적으로 그렇게 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있었다. 근데 지금 5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말씀을 하나 하고 끝내야 됩니다. 유로 퀄리티. 지금 그 우리가 지역성이라고 한 전통적인 지역성은 여기 뭐 까르메에서 피젠 선수도 오셨지만 이렇게 일종의 유럽, 서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런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지역이 서구가 중심이 되고 그 나머지가 지역인, 보편과 지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원적 구조의 사회였습니다. 그게 전통 사회이고 전통사가 산업사회에 의해 정보가 새로 무너지면서 정보들이 기록가 되죠. 그래서 이 색깔들이 그레이가 다 이리로 옮겨가요. 그리고 여기로 또 이 하얀 색깔이 또 이리로 옮겨와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 지역이 보편과 지역이 복합된 이런 것이 그 하나의 문화권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문화권들이 이제는 이것과 이거의 이원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가 작동이 되는 보편으로 작동되는 다원적 구조로서의 사회로 지역성 개념을 전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 지역성에 대비해서 새로운 지역성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이런 그 문화권 중에 하나가 요 정도가 지금 여기에 제주도가 있는 거예요. 요 하나를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여기 제주도죠. 대한민국이 있고 이런 아까 이창규 교수님께서는 여기 문화권과 여기 그걸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엮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크루시 회류라고 하는 어떤 그 연결 그 비단길이 있었죠. 저기 실크로드가 있었죠. 해양 실크로드가 이런 걸로 뭔가를 엮어서 이러한 그 문명권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미 28년도 산지천에서 출토된 오수존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달러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기축통화였던 그런 것이 제주도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이미 한나라 시대부터 제주가 세상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게 탐나술력도, 그러니까 이영상 목사가 만든 탐나술력도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만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주목한 거는 요 언저리죠. 언저리에 정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뭐 오키나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나가사키, 인도네시아까지 이것까지 거리가 요 밑에 다 써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상 이거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그림인데 18세기 초까지도 우리가 최소한 이 지역 동아시아 해양 문화권에서의 어떤 그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건축도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제주 건축에도 그러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는 이런 그 주제전도 했었고요. 이게 오키나와, 큐슈, 타이완, 제주 4개의 섬의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상징적으로 주제 기획전을 했었고요. 그 후에 거기에 건축문화재 그 국제 컨퍼런스에도 여기가 어디입니까? 태국 방콕에서 차퐁이 오셨고, 그 다음에 호치민에서 보트롱리아가 오셨고, 그다음 타이완 이란 쪽에서 황성원이 오셨고, 제주에서 우리 김석윤 선배님께서 이제 하셔가지고 이러한 건축가들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성의 시대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이제 지역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의 지역성이 아님을 우리 동조하신다면 제주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새로운 연대를 만들고 그 이어지는 지구의 어떤 여러 가지 건축의 문제들, 도시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제주 국제 건축 포럼이 이제는 제가 그냥 네이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오션 컬처럴 아키텍처 포럼, 이오카 포럼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변의 도시들을 회원으로 하는, 그러면 어떨까 하는 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건 건축가님.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건축가님 가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대표로 또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쭉 발표가 다 제주의 지역성에 관한 그러한 발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길게 말씀하셨는데 스피드 퀴즈처럼 짧게 한마디로 제주의 색깔은 뭐다? 답변 한번 해주시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제를 만드신 기획팀도 이게 칼라라고 한 거가 칼라 뒤에 애트모스피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저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 살면서 되게 물리적 공간으로는 되게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뭔가 깊어요. 물리적 공간은 짧은데 깊다, 딥하다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이런 윤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풍경을 볼 때 항상 배경에는 바다에 반짝이는 윤술이 있고, 그런 윤술 때문에 반짝임과 강한 햇빛 때문에 상당한 강한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이 색깔이 강하고 엣지가 있고 좀 깊게 보이는 그런 것이 제주 풍경의 분위기의 애트모스피어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짧은 답을 기대했는데 길게 설명해 주셔서 좀 아쉽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에 동아시아 해상 실크로드 연대라는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역성을 같이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뜻인지요? 그리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성의 개념을 전환하자고 했잖아요. 이게 보편성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미 보편적 지역성으로서 세상에 보편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전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제주 하나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생각들을 가진 유사한 관습까지는 아니지만 기후 환경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진 그런 집단, 그런 도시들을 연대해서 가자. 근데 첫 번째는 일단은 건축가들끼리 먼저 교류하고 이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아까 했었던 사례로 보여드렸던 것들도 그러한 움직임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국제건축포럼이 동아시아 해상 실크로드 연대로 확장되는 그날이 머지않아 곧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가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